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TV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강연에서 항상 소개하는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 상실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책인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상실의 시대를 1987년에 썼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1949년생인데 1987년에 이 책을 일본에 출판을 했으니 그의 나이 38, 그 즈음에 이 책을 써서 출간을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알아볼 것은 이 책의 줄거리가 아닙니다. 줄거리는 워낙 많은 블로그나 그 외 많은 글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이 변화됐는가를 내가 깨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상실의 시대라는 책 때문인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는 1987년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1997년에 읽었어요. 한 10년 정도 뒤에 읽게 됐는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대학생 때 몰랐습니다. 97년은 제가 군대에 입대해 있던 시절인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몰랐고, 그 당시 저는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에 되게 심취해 있었어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6개월 선임병 중에 저랑 비슷하게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너 혹시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아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라고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밤에 내무반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법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을 이틀 만에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와타나베라고 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제 갓 대학을 들어간 학생입니다. 그 친구가 주인공인데, 그 당시에 저는 군대 입대했던 97년이 22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되게 주인공 와타나베랑 비슷한데, 와타나베는 이 책에서 청춘의 자신의 생각을 상실, 허무, 고통, 불만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20대가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던 20대는 파란, 청춘, 열정, 도전, 정열 이런 단어들이었거든요. 와타나베랑 전혀 상반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20대 젊은이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여러 권 읽게 됩니다. 양을 쫓는 모험, 태엽 감는 새,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그 외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하루키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군대에서 일본 문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다 하루키 때문이죠. 2020년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들 탑5 안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들어있고, 하루키 덕분에 저는 달리기도 하게 됐고, 하루키 때문에 매일 글을 쓰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라카미 하루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상실의 시대 때문에 저는 책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대 생활할 때는 조그만 노트에다가 이 상실의 시대를 읽고 나서 나의 그 이상했던 그 느낌을 썼었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젊은이가 너무 고독하고 침울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저 역시 점점 이런 책을 읽다 보니 그런 기분에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을 남겨두고 싶어서 이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이제 서평이나 리뷰 같은 것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초에 서재에서 제가 다시 이 책을 발견합니다. 이 책은 군대에서 선임병이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제가 서점에서 직접 이 책을 다시 사서 읽거든요. 그래서 그때 샀던 책이 제 서재에 아주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발견한 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또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너무 재미있었는데, 문제는 제가 20대 때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주인공 와타나베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제 나이가 올해 45인데 45에 읽은 20대 와타나베의 그 생각은 제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40대가 바라본 20대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마흔에 생각해보니 20살 때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20대의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40대의 저는 20살의 저를 바라봤을 때 그런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20대 때 저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도 제가 이 책을 다시 읽고 책 리뷰를 쓰면서 그 20년 전에 썼던, 군대에서 썼던 그 메모를 아직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읽어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을 재독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완벽하게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이 바로 이런 거죠. 독서가 원하는 본질은 바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책과 오늘 읽었던 책, 그리고 한 달 전에 읽었던 책, 1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게 되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그 당시에 읽었던 그 느낌을 글로 써놓는다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단 몇 줄이라도 소감이나 리뷰를 남겨보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남겨놓으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별것 아닌 짧은 단문이라도 블로그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두면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별것 아닌 축적이 10개, 20개, 30개로 늘어난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이 변하는 모습과 여러분의 글솜씨가 변하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글을 잘 못 쓰는데 블로그에 누가 찾아와서 보면 어쩌냐 걱정하시죠?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은 너무나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분명히 0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블로그에 자신의 독서 소감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렵다면 처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에 줄을 치고 그 줄쳐진 문장을 블로그에 베껴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이 문장이 좋았던 이유 한 줄을 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여러분의 글쓰기는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를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 상실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한 생각의 변화를 어떻게 느꼈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은 양의 독서는 아니지만 한 달에 4권 정도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한 성장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것이 한 달에 4권 읽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이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양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독서를 하겠다는 계획만 세우신다면 일주일에 한 권은 정말 별것 아닌 자투리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독서를 응원할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